자, 오늘 함께해 주실 두 분의 전문가 소개해 드릴게요. 심사인당 전문가님 그리고 다비드 전문가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장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히든스탁을 찾아주신 첫 손님이시죠. 다비드 전문가님이신데요. 환영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기대해 보도록 하겠고요. 자, 오늘 이반은 각오와 함께 코스피도 한번 진단해 주시겠어요? 네, 시청자분들 반갑습니다. 제 머니투데이 계속해서 이제 나오고 있었는데 사실 히든스탁이라는 방송에는 오늘 또 처음으로 인사를 좀 드리는 것 같습니다. 근데 방송 포맷도 재밌고 우리 시청자분들께 집중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오늘의 핵심 종목을 좀 브리핑을 드린다는 점에서 굉장히 좀 감회가 새롭고 좋은 느낌이 좀 나는 것 같습니다. 항상 그랬다시피 우리 시청자분들께 좋은 종목을 급등을 하기 전에 바닥권에서 미리 선취할 수 있는 전략들과 그런 종목들 미리 좀 알려드리고 항상 브리핑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앞으로 기대 많이 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좀 예쁘게 잘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시장을 좀 바로 보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은데 사실 요즘에는 투자하는데 기분이 굉장히 좀 좋습니다. 과거에 이제 5월달, 6월달보다도 투자 심리가 굉장히 좀 편안하고 그다음에 올라가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오늘 코스피 같은 경우도 굉장히 의미 있는 흐름세가 나오면서 오늘 2,315포인트 양봉으로 이제 마감하는 그림들이 나왔습니다. 일단은 여러 가지 외인 수급들이 들어오는 부분들과 악재가 좀 해소 국면으로 오고 있다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도 좋지만은 최근에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이 주목을 해야 될 점들은 과거에는 지속적으로 이제 넘지 못했던 이런 구간들이 있겠죠. 저항대로 작용했었던 부분이라던가 혹은 이제 이평으로 누를 수 있는 이런 저항대 부분들을 최근에는 이제 양봉으로 지속적으로 이제 갖다가 붙이면서 돌파하는 패턴들까지 시장에서 이제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누를 만한 구간들을 돌파해주는 타점이기 때문에 상방 구간들이 기술적으로도 좀 많이 열려 있고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이제 6월달, 7월달에 좀 위축됐던 투자 심리를 살리면서 좀 공격적으로 매매하기 좋은 장세라고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이제 삼성전자 이슈도 괜찮고요. 오늘 같은 경우는 코스닥에서는 셀트리온 헬스케어, 그다음에 코스피 같은 경우는 셀트리온이라는 종목이 시가총액 상위 종목에 이제 포진이 돼 있으면서 굉장히 강력한 수급들이 나왔고 지수를 위쪽으로 끌어올리는데 견인 역할을 좀 해줬고요. 최근에 이제 시장에서는 여러 테마주들과 그다음에 제약주의 반등이 두드러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은 좀 마음 편안하게 가지시고 좀 적극적으로 그다음에 공격적인 투자에 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심사인단 전문가와 함께 코스닥 진단을 해볼게요. 심사인단 전문가님, 다비드 전문가님 나오셨을 때 제가 혹시 다비드상과 닮은 훈남이 나오지 않으실까 했는데 역시나 그러셨습니다. 환영의 인사와 함께 그리고 코스닥도 진단해 주시죠. 네, 저는 아까 앵커님이 저한테 질문을 해주셨을 때 저는 노코멘트를 했거든요. 네, 노코멘트로 대답을 대신했고요. 우리 다비드 전문가님 굉장히 단기적인 종목들도 많이 보시고 하시는데 일단 히든스탁 터줏대감으로서 저한테는 안 되실 것 같다라고 좀 코멘트를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는 꾸준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에는 제약주, 무조건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포트에 제약바이오가 편입이 되어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어제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오늘도 늦지 않고 어제도 늦지 않고 내일도 늦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시장 어떻습니까? 전반적으로 제약바이오 관련된 종목들이 긍정적인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간 굉장히 쫄려 하실 필요 없습니다. 적극적으로 매수해볼 만한 시장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어떤 흐름 나와주고 있습니까? 61선 지지 받아주면 게임 셋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전반적으로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구간대를 지금 지지를 받아주고 있는 흐름이 나와주고 있고요. 다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고민이 되시는 구간대 같은 경우에는 20주선대를 돌파를 해주느냐 못 해주느냐 이게 좀 많이 고민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 주봉상 흐름 봤을 때 833포인트대 돌파 여부가 좀 중요한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이 구간대까지 만약에 내일 이 구간대를 좀 터치를 해준다면은
이 목요일장에 좀 밀려줄 수 있는 그런 흐름이 나와줄 수 있기 때문에 일단 단기적으로 제약바이오 위주로 저점 종목들 위주로 좀 공략을 해보시되 일단 내일장에 고점에서 매수하지 마시고 항상 저점에서 매수하시는 전략으로 이 수익을 극대화하시는 그런 포트를 꾸려가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분 모두 제약 바이오주에 주목하라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장 마감 상황 짚어봤습니다. 네, 이번에는 전문가 눈에 띈 특징주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우리 다비드 전문가님이 가지고 오신 종목 셀트리온 헬스케어입니다. 아까 우리 코스피 진단하실 때도 셀트리온 이야기 하셨잖아요. 네네, 아무래도 맞습니다. 이 형제 종목이라고 할 수 있죠? 네, 사실 뭐 제약 섹터의 대장이라고 한다면은 뭐 셀트리온 제약, 그다음에 뭐 셀트리온 헬스케어 이 삼형제들이 이제 굉장히 좀 유명했죠. 근데 오늘 시장에서 어떠한 종목들보다도 가장 강력한 수급들과 외인의 이제 순매수 포지션이 강하게 들어온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 이거는 오늘 시장에서 특징주로 안 볼래 안 볼 수가 없는 그런 종목입니다. 일단은 뭐 이 종목 개별적인 이슈와 이 종목이 어디까지 가고 이런 부분들이 중요하게 판단하기보다는 일단은 코스닥에서 지수 상승을 좀 견인을 했었던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포함되어 있는 그 제약 업종에 대해서 이제 같이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은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뭐 그렇게 강력한 그 흐름들은 아니었지만은 사실 그 대형주들, 그러니까 코스닥에 시가총액 상위 종목으로 포진되어 있는 대형주들이 엄청나게 많이 올랐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이런 랠리들이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그다음에 이런 부분들이 나온다고 하면은 시장에서는 제약주의 후속 랠리들이 중소형주 쪽으로도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는 거죠. 과거에 이제 2015년도에 제약바이오 대세 상승이 나왔을 때도 한미약품이 이런 이제 견인 역할을 좀 해줬고요. 항상 스타트점에서는 대장주들의 이제 출발이 굉장히 좀 의미가 있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그동안에 이제 우리나라 그 제약바이오가 회계감리 이슈라던가 이런 그 악재성 요인들을 가지고 투자 심리가 좀 위축이 돼 있었고요. 이번에 이제 뭐 한국투자증권에서 내보내는 뭐 리포트들 내용들을 참고를 한다고 하면은 이제 뭐 그 앞으로 기대감에 대한 부분들도 마찬가지지만은 이제 불안정한 요소들이 하나하나씩 좀 해소가 됐다. 이런 내용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수는 바닥에서 올라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지금 지수를 견인해 나갈 수 있는 부분들을 이제 뭐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제약 뭐 이런 부분들을 포함한 제약 섹터에서 나올 수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 달이 이제 9월 달이 시작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대형주들을 이제 바탕으로 해가지고 그 다음으로 이제 순환매가 이어지는 뭐 이제 뭐 줄기세포라던가 혹은 뭐 이제 항암 이슈에 있는 이런 중소형주로의 이제 순환매들을 우리 시청자분들이 오늘 셀트리온 헬스케어랑 같이 눈여겨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꼼꼼하게 진단해 주셨고요. 이번에는 심사위원 전문가의 특징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텔콘 RF 제약인데요. 저한테는 조금 생소한 종목이긴 해요. 좀 설명해 주시고 또 진단도 부탁드려요. 일단 뭐 텔콘 제약에서 중간에 영어 알파벳 좀 들어갔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일단 텔콘 RF 제약 같은 경우에는 제가 꾸준히 말씀드렸던 그런 제약 파트 중에서 뭐 비보정 관련된 부분, 그다음에 임상 2상, 그다음에 임상 1상 여러 가지 이제 임상 관련된 종목으로서 엮이는 종목입니다. 그리고 뭐 엠마우스에서 이제 세계적인 저널에 어느 정도 임상 3상에 대한 그런 보고서를 게재를 한다. 그다음에 이제 임상이 좀 순차적으로 잘 진행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원료 납품을 하는 그런 이슈들이 나와주면서 지금 주가가 긍정적으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을 잠깐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 텐데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으로 이 볼린저 밴드 하단 구간을 이탈했다가 우상을 해주는 모습이 나와줬습니다. 물론 이 종목이 오늘 시장에 급등하지 않았는데 가지고 나온 이유는 이 종목을 이 구간대에서 어느 정도 매수천하고 이 구간대에서 매도를 하는 그런 흐름이 나와줬었기 때문에 이 종목을 약간 자랑할 겸 가지고 나왔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지금 뭐 61선대 지지받아주고 상방에 121선까지 지금 어느 정도 차트가 열려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구간에서 편입하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바닥권에서 움직임을 보여주다가 61선을 터치하는 구간에서 시세 한번 나와주고 그 다음 시세는 121선 부근에서 거래량 동반한 장대 양봉이 나와줄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 61선 아래에서 움직임을 보여준다든지 61선의 지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거래량이 동반되지 않은 종목들 위주로 꾸리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아직 61선 터치도 안 한 거래량이 제대로 동반되지 않은 제약주를 오늘 들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과 유사하게 제대로
된 수익을 낼 수 있는지 이런 종목군에 대해서 오늘 좀 세밀하게 가지고 나왔기 때문에 오늘 끝까지 시청하신다면은 임상, 삼상 관련된 기대감으로서 움직여줄 수 있는 이 제약주를 한번 보실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장 마감 정리부터 특징주까지 모두 다 바이오 제약주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셨는데요. 아무래도 오늘 히든 종목은 좀 제약과 바이오주가 아닐까 싶은데 맞을까요? 끝까지 저희와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마감 시간 정리와 함께 그리고 특징주까지 지켜봤습니다. 자, 오늘도 둘 중 한 종목은 방송에서 바로 공개가 되죠. 바로 다비드 전문가의 히든 종목인데요. 이 반도체부터 제약주까지 아우르는 핫한 종목이라고 하셨습니다. 한번 공개해 볼까요? 공개해 주세요. 네, 코디엠입니다. 많은 분들이 예상해 주셨던 그 종목인데요. 전략이 더 중요하잖아요. 전략 좀 세워주세요. 네, 종목이 공개될 때 CG가 굉장히 좀 귀엽네요. 일단은 코디엠이라는 종목이고 제가 우리 시청자분들께 좀 너무 힌트를 구체적으로 드린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 종목은 그 제가 앞서서 드렸던 설명보다는 좀 기술적으로 차트 흐름을 좀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그 과거에 급등 흐름들이 나오고 이제 뭐 가격 조정이라든가 기간 조정들이 좀 길게 떨어졌었죠. 그래서 이제 고점대,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저항선대를 이제 계속해서 연결을 해보다 보면은 과거에 여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지속적으로 이제 돌파를 못했었던 구간대가 최근에 거래량을 한번 갖다 붙이면서 돌파가 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과열되지 않은 구간에서 61선 돌파, 그다음에 최근에는 이제 장기 이동 평균선 돌파하고 나서 단기 이동 평균선 5일선과 매물대로 지지대를 바꿔버린 이제 환승을 좀 해버렸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좀 단기적으로 좀 좋은 수급들과 좋은 이제 폭발력을 좀 보여줄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뭐 이제 웬만하면은 이제 내일 음봉 자리에서 매수를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그 코디엠이라는 종목은 오늘 가격이 1,455원에서 마감이 됐어요. 그래서 목표가는 저는 위쪽에 이제 매물대가 같이 보이시죠? 여기 부근대인 1,650원 잡아드리도록 하겠고요. 반면에 이제 아래 구간으로 내려올 때는 1,350원 선으로 마지막 이평선을 깨는 구간으로 조금 타이트하게 놓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비드 전문가의 오늘의 히든 종목 바로 코디엠이었습니다. 목표가 1,650원, 손절가 1,350원으로 잡아주셨으니까요. 내일장 잘 참고하셔서 행복한 수익률로 보답받으시기 바랍니다. 심사위원 전문가님, 첫 번째 힌트가 너무 광범위한 거 아닙니까? 저의 첫 번째 힌트는요. 항상 좀 광범위하게 이렇게 좀 거시적으로 보다가 미시적으로 가는 이런 부분들을 좀 키우셔야 하기 때문에 일단은 시장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뭐 탑다운 형식으로 보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지금 뭐 전반적으로 뭐 제약주, 그다음에 뭐 헬스케어, 뭐 바이오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임상 뭐 여러 가지 부분들까지 본다면은 어떤 종목을 선택을 해야 할지 굉장히 고민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솔루션을 제공을 하기 위해서 히든스탁이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일단은 지금 시장 제약주가 잘 가야만이 시장이 잘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걸 시청자 여러분들이 이제는 아실 거라고 좀 믿습니다. 믿고 싶고요. 이번에 지금 상승해줬던 부분들이 앞전에 다비드 전문가님이 제가 늘 말했던 거를 복습을 해주셨지만 일단 뭐 대형주 움직이고요. 그 다음에 어느 정도 뭐 항암 치료제, 줄기세포 치료제 이런 이제 임상 관련된 종목들이 움직여주는 시즌이기 때문에 이런 시즌에 맞춰가지고 제가 앞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시장의 흐름에 맞춰서 정확하게 시장의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오늘 가지고 나온 종목은 최근에 임상 관련된 이슈들이 있었던 종목들마다 급등 시세를 보여줬기 때문에
그런 급등을 할 수 있는 종목군 하나 가지고 왔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다비드 전문가님, 아무래도 심사인단 전문가께서 무릎을 꿇게 하려고 작정하신 것 같아요. 너무 좀 어렵게 포괄적으로 주셨는데 그래도 네. 한번 제가 응원할게요. 한번 맞춰보세요. 아니 이거를 보고 어떻게 맞춰야 저는 그 화면에 첫 번째 힌트가 나오면서 신사임당 전문가의 멱살을 잡아야 된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는데 제가 일단은 뭐 쉽게 잡히지 않습니다. 네, 시장에는 사실 뭐 그거는 맞긴 한 것 같아요. 시장에서는 지금 제약주들이 좀 주도를 하고 앞으로 이제 미래 성장성이 굉장히 좀 기대되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일단은 뭐 제약주다 여기까지만 보고 이제 아까 이제 앞서서 저랑 이제 주고받는 대화를 하면서 요런 종목들을 좀 보고 있구나 이런 걸 좋아하는구나 이런 정도의 이제 예측은 하고 있었는데 뭐 다음 힌트를 좀 보면서 좀 더 정보를 좀 습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두 번째 힌트는 조금 더 많은 정보가 나와야 될 텐데요. 두 번째 힌트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힌트입니다. 신사임당 전문가님, 외국인도 계속 들어오는 종목이 한두 개가 아니라고 저한테 계속 말씀해 주셨는데 역시 무릎 꿇게 하려고 하신 거죠? 제가 오늘 제 나름대로 집중해서 가지고 나왔는데 제가 너무 심한 것 같아서 정말 사죄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지금 전반적으로 제약바이오 파트로 외국인들 수급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 외국인 수급을 계속 강조드리는 이유는요. 지금 시장이 올라가더라도 지지부진한 종목들이 있고요. 외국인들이 매수를 하더라도 주가 움직임이 더딘 종목들이 있습니다. 근데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 외국인들이 단기적에 들어오지 않았던 물량이 4거래일 이상 들어와 준다면은 전반적으로 한 2, 3거래일 이내에 급등 시세가 나와주고 있거든요. 네, 일단 점진적으로 우상향하는 그런 종목들 몇 개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봤을 때는 수급만 본다면 한미사이언스라는 종목입니다. 지금 개인들이 매도해주면서 외국인들 매수세 들어와주고 프로그램 매수세 들어와주고 있습니다. 지금 얼추 보더라도 지금 꾸준히 외인들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는데요. 차트 어떻습니까? 지금 점진적인 우상향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바닥권에서 보면 20, 30%대 수익권까지 안착을 하는 구간이거든요. 그 다음에 엔지캠 생명과학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엔지캠 생명과학도 지금 꾸준히 외국인들 수급 들어와주면서 점진적인 지금 우상향을 해주고 있고요. 이 종목도 8만 원에서 11만 원대까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그 다음 종목 같은 경우에는 뭐 JW 중해제약.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꾸준히 지금 개인들 매도하면서 외인들 매수세가 들어와주고 있기 때문에 차트를 보시게 된다면은 지금 단기적으로 매물대를 형성을 해주면서 지금 지지 구간을 이탈하지 않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이유는 외국인들 수급이 들어오더라도 이 수급 나름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지금 뭐 제가 말씀드린 종목들 포함해서 앞으로 나와줄 수 있는 임상, 2상, 3상 관련된 종목군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외국인들 수급이 들어와줬고 앞으로 임상에 대한 그런 이슈들이 나와줄 수 있는 종목인데 아직까지 상승해주지 않았고 아직까지 이 앞전의 종목들은 61선, 121선 차례적으로 지지를 받아주는데 아직 61선까지 터치를 안 했다면 어디까지 올라갈지 굉장히 좀 궁금하고 굉장히 기대가 되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외국인 수급에 좀 집중을 하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좀 어려운 걸 가지고 나와서 죄송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많은 제약바이오는 지금 61선 다 지지를 받기 시작했는데 아직까지 61선을 터치하지 않은 종목이다라고 추가적인 힌트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비드 전문가님 미안하다고 네. 사과하시는데요. 우리 한번 정답 한번 찾아보죠. 차트 빨간색 4개 한번 찾아볼까요?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자꾸 좀 헷갈리게 하는데 지금 외국인들이 이제 사는 종목이 굉장히 좀 많기 때문에 좀 폭을 좀 줄이기가 좀 애매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중에 일단은 제가 제약바이오 섹터에서 좀 괜찮게 보고 있는 종목이 하나 있습니다. 요즘에 그 바이로메드라는 종목을 보시면은 최근에 이제 바닥권에서 아까 이제 앞서서 신사임당 전문가가 강조를 했었던 바닥권에서 이제 좀 돌파 패턴을 좀 보여주는 모습들과 그다음에 두 번째 힌트로서 가장
정확한 내용들을 본다고 하면은 4거래일 연속으로 이제 기관계 순매수가 들어왔습니다. 근데 이제 바이오로메드라는 종목을 보시면 제 차트 보이시죠? 9월 4일부터 해가지고 1거래일, 2거래일, 3거래일, 4거래일 동안은 연속 순매수 포지션이 들어왔고요. 그 전에는 뭐 소액이긴 하지만은 순매도 포지션이 나갔고요. 그래서 일단은 이 종목도 최근에 이슈가 굉장히 좋고 그 다음에 이제 뭐 FDA가 인정한 줄기세포 치료제다 뭐 이러면서 제가 그 강조를 드렸던 앞서서 이제 치매 관련된 종목들이 한번 튀었다고 한다면은 뭐 줄기세포와 항암 쪽으로 이제 순환매가 돌 가능성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바이로메드라는 종목도 한번 눈여겨서 같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추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이오로메드라고 하셨는데 정답 벌써 나왔나요? 아니요, 저는 10만 원 이상 그 주가가 10만 원 이상의 종목은 가지고 나오지 않습니다. 네, 다비드 전문가님 틀렸다고 하시니까요. 세 번째 힌트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한번 다시 한번 추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힌트입니다. 네, 인상 이슈에 런칭 이슈까지 일단은 상승세가 강하게 들어올 것으로 예상이 되는 종목인데요. 더 많은 힌트를 제가 부탁드려도 될까요? 더 많은 힌트를 드리고 싶은데 더 많은 힌트를 드리게 될 수가 없어요. 왜냐면은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전략을 좀 잘 꾸려 드려야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부가적인 설명도 좀 드려야 하는 종목이기 때문에 약간 조심스럽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최근에 말이 많았던 종목들 몇 개를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임상 3상 관련된 종목으로서 이제 최근에 이제 신라젠이 최근에 좋은 흐름이 나와줬었는데요. 이 종목이 이제 그 어느 정도 45,000원대까지 빠지면서 전반적으로 이제 많은 투자자들에게 이 공포 심리를 좀 유발했던 종목인데요. 이 종목이 결국에는 악재를 딛고 61선 돌파하면서 결국에는 4만 원대에서 8만 원대까지 올라와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결국에는 신라젠은 8만 원대 돌파해줄 수 있는 흐름이 나와줄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 신라젠 같은 경우는 지금 121선 구간에서 돌파 못하는 척을 하고 있지 결국에는 거래량 동반할 때 돌파할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또 인스코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인스코비 같은 경우에도 지금 61선 돌파해주면서 점진적인 우상향을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종목들의 패턴을 잘 보신다면은 제가 어떤 종목을 가지고 나왔을지 어느 정도 좀 이해가 되실 거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 한미사이언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61선대 어느 정도 지지, 121선대 지지 받아주면서 이 우상향을 해주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데요. 일단 임상 3상 관련된 이슈들도 있고 그다음에 앞으로 새롭게 런칭을 하는 그런 이슈들까지 있는데 지금 이 차트만 보더라도 뭐 모든 종목들 61선 아래를 보지 않더라도 그냥 이 한미사이언스 하나만 보더라도 이 61선 아래에서 지금 가격대까지 올라갈 수 있다면 과연 이 종목을 매수를 해야 하는가 안 해야 하는가를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 신라젠이 지금 이 구간에서 61선 돌파를 하지 않고 있는데 61선을 돌파하고 점진적인 우상향을 해준다면은 이런 종목을 사야 하는가 안 사야 하는가라고 생각을 해보셨을 때 제약주가 포트였고 제약주를 가지고 있어도 지지부진한 임상 관련된 기대감이 전혀 없는 종목군을 들고 계신다면은 지금 과연 이 종목을 편입해야 하는가 안 해야 하는가를 생각을 해보신다면은 이 제가 말씀드린 종목 같은 경우에는 꼭 편입을 해보신다면 좋은 수익 낼 수 있는 그런 구간이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거듭 강조드리겠습니다. 9월달 임상 관련된 이슈 굉장히 포진되어 있고요. 지금 제약바이오 대세 상승 직전에 도입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우리 심사인단 전문가의 히든 종목 힌트 3가지가 모두 공개가 됐는데요. 저희도 열심히 추리를 해봤는데 우리 시청자분들은 어떤 종목으로 생각하고 계실까요? 문자 게시판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일단은 심사인단님 키키 가면서 파미셀인가요? 라고 왔고요. 파미셀도 보이고 세원셀로텍입니다. 심사인단입니다. 라고 오셨고요. 명문제약, 한미약품, 그다음에 HLB도 보이네요. 자, 계속해서 조금 어려우셨나 봐요. 계속해서 문자 보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심사인단 전문가의 히든 종목 힌트 다시 한번 정리했습니다. 자, 심사인단 전문가님. 오늘의 히든 종목이 정말 궁금합니다. 어떻게 확인해 볼 수가 있죠? 일단 단기적으로 봤을 때 뭐 일주일, 2주일 이런 수익률적인 면에서
접근을 했을 때 이렇게 갈 수 있는 종목, 그 다음에 바닥권에서 올라와주는 종목이라면 이 구간에서 20% 30%대 수익을 저희가 목표로 잡는다면은 이 목표는 절대 욕심이 아니라 적당하게 수익 실현할 수 있는 구간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는 뭐 이런 종목군이다라고 이제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뭐 위로 전고점까지 가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진 않습니다. 하지만 과대 낙폭주, 제약주이고 이런 여러 가지 임상 관련된 이슈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61선은 아직 돌파하지 못했다. 61선까지 터치를 하는 데까지 약 계산을 해보니까 61선까지만 하더라도 30% 정도의 그런 이제 계산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종목 임상 3선 관련된 이슈, 그다음에 앞으로 런칭 이슈까지 해서 더도 말고 덜도 말고 61선까지 좀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 공개 방송에서 좀 말씀을 드리겠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아직 모든 제약바이오 통틀어서 제대로 출발하지 않은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고, 아직까지 제약바이오 편입하시지 않으셨다면 이 종목 한번 내일장에 접근해 보시는 것도 좋겠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인단 전문가님 그리고 다비드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고요. 저희는 내일 저녁 8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